올겨울 다시 한번 추자도 갯바위를 찾았습니다. 이대로만 천천히 가주면 확률이 아주 높은 시간인데요. 왔어. 기회가 한번 더 올 것 같습니다. 빨리 연결하겠습니다. 셔. 자, 이 조류가 바뀌지 않는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자도를 찾습니다. 지난번 출조에서 거친 기상 여건 때문에 만족할 만한 조과를 만나지 못했죠. 다시 만나는 추자도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자, 날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춥네요. 올겨울 다시 한번 추자도 갯바위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추자도 북서쪽, 북쪽 초입이라 할 수 있겠네요. 수령섬, 염섬, 이섬으로 연결되는 그 섬 중에서 이섬 서쪽편 갯바위에 도착해 있습니다. 찾아서 들어온 것보다는 밀려서 들어왔다는 표현이 맞겠는데요. 가까운데 본섬을 중심으로 남쪽이 되는 섬생이 또 유명한 사자섬 프랭이 쪽은 일당꾼들이 먼저 새벽에 들어갔고 첫날 조금 늦은맞게 들어와서 내릴 자리가 없었습니다. 약간 북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수령섬, 염섬, 이섬, 감성돔이면 감성돔, 뱅에돔이면 뱅에돔, 참돔까지 아주 조항이 좋은 곳이죠. 오늘은 이섬에서 감성돔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등 할미가 이제 곧 오시려나 봅니다. 기상도 예보와 잘 맞지가 않고 밤새 남서가 불었다가 서풍이 불었다가 지금 다시 거의 북풍에 가까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원하고자 했던 포인트들, 남서쪽을 보는 포인트들은 지금 노을이 아주 심해서 들어오는 배길이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제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 조금 등지고 이곳 이섬에서 오전 낚시 한 10시까지 들물 낚시가 될 텐데 지금 7시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8, 9, 10 3시간, 3시간 반 정도 재밌게 낚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날은 기상 여건이 괜찮습니다. 지난밤에 강한 바람 때문인지 제법 큰 너울이 들고 있었는데요. 낚시를 하는 데는 지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자, 이섬 서쪽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제 왼쪽으로 돌면 이제 들물 본류가 받치는 참돔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쪽 서쪽은 지류권을 공략하게 됩니다. 수심은 제 왼쪽으로 보이는 저 홈통이 한 4, 5m 밖에 나오지 않는데 아침에는 파도도 좀 치고 있고 들물이라 저쪽을 공략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큰 너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심이 4m 이렇게 아주 얕은 수심대에서 저렇게 큰 너울이 계속 치게 되면 고기들도 멀미를 한다 그러죠. 저런 자리보다는 약간 나와서 한 7, 8m까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먼저 낚시를 해봅니다. 오로 갈수록 날씨가 좋아지는 기상인데요. 만조 때 여기서 조항이 썩 좋지 못하면 만조 전후가 되면 더 수심 얕은 여밭 홈통 초입부로 한번 들어가고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색이 좀 밤새 너울이 많이 쳐서 물색이 좀 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아주 적당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감성돔의 입질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 하겠습니다. 자, 이곳 이섬은 염섬과 더불어서 감성돔 낚시를 하다가 씨알 좋은 뱅에돔이 입질 잘 하는 곳인데요. 허리 이미 좋은 1호대를 잡았습니다. 3000번 릴에 원줄은 아직까지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2호 원줄 그리고 목줄도 같은 2호로 맞추고 비입지로 감성돔과 뱅에돔을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자도의 북쪽 가까운 곳에 있는 이섬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 섬은 수령섬, 염섬, 그리고 악생이와 마치 형제처럼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서 사계절 멋진 손맛을 선사하는 포인트들이 많은 곳이죠. 이곳역은 이제 한두 달 후면 참돔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내주면서 많은 꾼들의 포인트 싸움이 치열해지는 곳이랍니다. 하지만 지금 시즌에 영등 초입에는 감성돔이 주인공이죠. 오늘은 대형급의 감성돔을 기대해 봅니다. 몇 번 던지는 동안
조류 흐름이 거의 없었는데 왼쪽으로 살짝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시간인데요. 베이스 밑밥도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멈춰있던 조류가 이대로만 천천히 가주면 확률이 아주 높은 시간인데요. 집중해 보겠습니다. 망상어들이 결국 씨알 좋은 망상어들이 잡어금을 이루고 있는데 밑밥이 들어가면 눈에 보일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수심 같은 여밭에서 뭐 감수돔이든 뱅에돔이든 큰 고기들이 몇 마리 들어오면 저런 눈에 보이는 망상어들이 마치 고기가 들어왔다는 신호처럼 싹 사라질 텐데요. 대상어가 들어오는 천병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이쁘게 조류가 흐르기 시작하네요. 금방 붙을 것 같은데. 이쁘게 간다. 낚시를 시작하는 새벽의 갯바위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 섬의 이곳 유바 포인트는 감성어 낚시를 하면서 대형급 씨알의 뱅에돔이 간간히 입질을 하는 포인트인데요. 오늘도 한 번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먼저 반기는 놈은 씨알 좋은 감성돔이었습니다. 저건 망상 입질이 아닌데. 왔어. 으쌰. 감성돔 입질인데 한번 나갈 수가 없네. 첫 감성돔이 11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입질을 합니다. 자, 오전 내 약간 스트레스가 있었는데요. 일단 아주 멋진 씨알로 첫 감성돔을 맞이합니다. 자, 들물이 만조가 되고 초슬물이 받은 입질이라서 한 번쯤은 더 연결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괜찮은 씨알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5cm급 감성돔이네요. 말씀드린 대로 초슬물이 시작되면서 받은 입질이라서 기회가 한번 더 올 것 같습니다. 빨리 연결하겠습니다. 첫 감성돔을 만났습니다. 사실 낚시를 시작하고 약 3시간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떤 입질도 받지 못하다가 낮 시간에 받은 입질이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첫 입질이 분위기를 살짝 살려주는군요. 첫 감성돔이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10시 40분에 첫 입질을 받는데요. 초설물이 딱 시작되면서 10시 정도가 만조였는데 초설물이 시작되면서 물 방향이 바뀌면서 받은 입질이었습니다. 자, 물대에 맞춰서 들어오는 입질들은 단발성보다는 한 두세 번 정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죠. 자, 똑같은 자리로 잘 들어갔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내렸던 자리인데 가까운 곳보다는 조금 먼 곳, 8에서 한 10m권 가까이에서 입질이 저 같은 경우는 잦았었는데 오늘은 발밑에 노을성 파도가 아주 크게 칩니다. 물 색깔도 좋아지고 포말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지죠. 7m, 6에서 7m 정도 수심대에서 갯바위에서 조금 붙여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많던 망상어도 첫 감성돔 입질을 받은 순간부터는 지금
다음 캐스팅에서 크릴이 한번 살아 들어오는데요. 한 번 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아, 잘 들어갔어. 자, 씨알은 지금 마음에 안 든다. 그릴 그대로 살아오네. 좋아. 좋아. 씨알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답답한지 제가 혼잣말이 많아지네요. 사실 금방이라도 어신이 쏟아질 것 같은 좋은 환경이었는데 좀처럼 감성놈이란 놈이 나타나 주질 않는군요. 지난 가을의 낚시는 전체적으로 조항이 참 좋았었는데 올겨울은 제가 출조지 선택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조항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군요. 힘들게 또 한 번의 어신이 느껴지는데 감성돔일까요? 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야, 이거 뜰채대기가 너무 힘들어. 이 고기 터질지도 몰라. 나왔어. 어렵게 두 번째 감성돔 입질을 받습니다. 사람도 생긴 게 다 다르듯이 이놈은 최고로 봐서는 40 한참 후반대가 나올 것 같은데 씨알은 30 후반대 정도의 감성돔이네요. 썰물이 되면서 조류가 잘 갔는데 중썰물에 조류가 세지면서 아주 멀리 반탄조가 형성됩니다. 물골이 한 40m 정도 형성되는데 가까운 데는 조류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 물골 가까이에 계속해서 밑밥이 들어가고 채비를 멀리 던져서 붙이고 있는데 거의 한 8에서 10m 수심이 나오는 위치인데 제 채비가 한 5, 6m 밖에 안 내려간 상황인데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이 조류가 바뀌지 않는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감성 낚시를 하다 보면 조류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연속해서 입질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첫 번째는 적당한 조류죠. 조류가 가야 됩니다. 지금 제 왼쪽 편 곱부리에서 오른쪽 편 곱부리 저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는 조류가 한 40m 정도에서 본류가 쫙 형성되는데요. 홈통이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안쪽 조류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밑에 파도도 치고 갯바위가 가까이 고기가 붙기 좋은 조건이지만 중설물이 지나면서 가까운 데는 수심이 너무 안 나오고 노을까지 있죠. 최대한 멀리 쳐서 한 8에서 10m 정도 나오는 수심인데요. 본류가 가는 그 1, 2m, 2, 3m 앞에 채비를 떨어뜨려서 G1 봉돌 2개가 있다가 지금 G2 봉돌 2개로 바꿨는데 아주 천천히 내려가는 과정에 글쎄요, 목줄만 안정이 되고 밑에 제로 쿠션이 아직 내려가고 있는 이렇게 찌에서 한두 뼘 밖에 안 된 게 제 눈에 보였는데 저것은 분명히 한 8, 9m 정도 수심이 나오는 곳인데요. 원줄을 쭉 가져가는 참돔 같은 감성돔 입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감성돔을 만나면서 갯바위의 분위기는 좋아집니다만 시간 여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의 단체 대회 출조가 준비되어 있어서 촬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오늘 승부를 봐야 하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자, 두 마리의 감성돔 거의 오전 시간이 다 가는데 오늘은 첫날이라 2시까지만 낚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네요. 지금 이 시기에 추자도에서 감성돔을 걸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50cm가 넘어가는 대물급의 확률이 높은데 오늘은 두 마리 다 50을 넘지는 못합니다. 물론 뭐 시간이 한 2시간 남아 있습니다만 낮 시간으로 가면서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걸 느끼네요. 이제 한 2주 후면 이 영등철에 접어들게 될 것 같은데요. 영등철 감성돔 낚시에 대한 이야기, 또 영등철의 의미와 예전의 영등철과 현재의 영등철 어떻게 다른지 실내에서 재미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철이란 뭐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낚시에서 이야기하는 영등철은 음력 2월 한 달을 영등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력 2월이라고 하면 대부분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월 말에서 3월에 걸치는 그 달이 될 텐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영등철은 우리나라 민속 의식에서 유래된 말로서 영등할미가 내려오는 날, 음력 2월 초하룻날, 2월 초하룻날 영등할미가 내려오신다. 그렇게 해서 한 20일 정도를 머물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음력 2월 1일부터 2월 한 20일 정도까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등철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시기가 되면 아주 큰 바람이 많이 불고 기상도 불순해서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초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영등제라는 민속 의식을 진행하면서 한 해의 평안을 빌고 거친 바다와 기상을 잘 넘겨 주십사 하는 영등제를 올리면서 평안을 빌었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낚시에 관계되는 의미로만 영등철을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철이라고 하면 음력 2월 초하루부터 약 20일 동안 바닷수온이 최저수온기를 보이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한 20년 전, 10년 전과 비교한다면 많이 달라져 있지만 일단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저수온기가 되면 먼 바다로 이동했던 감성돔들이 산란을 앞두고 이제 최저수온, 수온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바닥을 쳤단 말은 내려가던 수온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내려가고 안정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시기에 접어드는 게 영등이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이 시기가 되면 온도권이나 내만권 할 거 없이 한 마리를 걸더라도 큰 씨알의 감성돔들이 낚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저수온기가 되다 보니까 뭐 물고기든 사람이든 추위에 씨알 잔 고기보다는 큰 고기들, 적응력이 좋은 큰 고기들이 먼저 입질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 영등철이 되면 기상이 조금 불순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양력으로 2월 4일 되면 입춘이 되죠. 이 입춘에서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영등에 접어들게 되는데, 자, 입춘이 지나면서 언젠가부터 모르게 남풍 계열의 북서바람이 아닌 정반대의 봄바람이 부는 날짜가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서 겨울바람과 봄바람이 한 번 섞이게 되면서 그 기압 차이에 따라서 바람이 크게 불고 또 주의보가 자주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이 요 시기가 되겠죠. 자, 이 영등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저수온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10m 이상의 깊은 수심의 직벽 같은 곳, 이런 곳을 첫 번째 포인트로 잡게 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10m 이상의 깊은 수심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영등철에 가장 먼저 선점하는 포인트의 키워드라는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제목으로
제가 생각하는 영등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영등철은 다소 차이가 있게 되는데 지난 10년, 20년 전을 비교한다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해마다 조금씩 평균 수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낚시를 하다 보면 지난 3, 4년, 5년 전만 비교를 하더라도 최저수온기는 영등철이 아니고 입춘이, 양력으로 입춘이 지나가는 약 2월 4일 정도를 기준으로 최저수온기가 일단 맞이하게 돼버리죠. 자, 어떻게 보면 영등철과 약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영등철인 음력 2월 초하루부터 약 뭐 20일까지라고 본다면 이 시기는 먼저 수온이 반등되어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자, 양력으로 2월 4일, 2월 초를 지나면서부터는 수온이 서서히 하루하루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성돔의 활성도도 아주 좋아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m, 위에서 이야기했던 10m 이상의 깊은 수심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머릿속에 좀 지울 때가 되지 않았나. 실제로 저는 대부분의 영등 시기에 낚시를 하게 되는 수심대, 또 전체적으로 좋은 조항을 보이는 수심대는 수심이 얕은 여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등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풀어보고자 했는데 시간이 허락치 않습니다. 자, 깊은 수심만 고집하지 마시고 초가을을 생각하시면서 수심 얕은 여밭에서 영등 감성돔을 만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겨울 감성돔 낚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상 선택하셔서 마지막으로 멋진 손맛 기대하겠습니다. 너울이 많이 죽어드는군요. 기상 여건은 더 좋아지는 분위기입니다만 낚시 환경은 왠지 끝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은 감성돔 2마리로 마무리합니다. 추자도에서의 조항으로는 아쉬움이 큽니다만 만족하겠습니다.